예, 반갑습니다. 오늘 저기 토요일 날 임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원산지 관리사 설명회. 예, 저는 왕준영 관세사라고 하고요. 예, 원산지 관리사 과정의 원산지 결정 기준 강의를 맡게 됐습니다. 근데 오늘 저기 여기 대표 관세사님께서 관세사 설명회 때 바쁘시다 그래가지고 저보고 좀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산지 관리사에 대해서 오늘 조금 설명을 드리고, 이제 대부분 제가 드리는 설명보다는 질의 답변 형식으로 더 시간을 드리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하신 부분들은 저한테 질문을 해주시고, 그럼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참고로 저는 이제 관세사긴 하지만 관세 법인에 있지 않고요. 지금 대한상공회의소에 근무하고 있어요. 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하는 무역인증서비스센터에서 일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유관 기관이고 FTA 그 관련 부서다 보니까 그 관리사나 이런 그런 정책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좀 많은 것들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뭐 답변을 잘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하신 부분들 좀 기타 없이 말씀해 주시고요. 설명 시작할게요. 네, 제가 내용을 간단하게 제가 작성을 했는데 뭐 틀은 여기서 주셨어요. 뭐 그래서 순서가 이제 뭐 수업 준비 요령, 마음가짐, 교수 진민, 뭐 커리큘럼 소개, 학원 접수 안내. 저는 원산지 관리사 전반적인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 뭐 커리큘럼이나 접수 안내 이런 거는 저기 원장님이 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넘어갈게요. 네, 준비 요령이 마음가짐인데요. 이 원산지 관리사 오늘 뭐 관심이 있어서 오신 거겠지만, 이쪽 업무를 지금 하고 계신 분들 계세요? FT 업무? 회사에서? 아니면 아직 취업 전이신데 뭐 취업의 용도로 좀 취득하고 싶다, 뭐 이런 회사 다니시는 분? 좀 나머지는 다 학생들이신 취업 준비. 네. 원산지 관리사는요, 원래 이제 원래 없던 제도예요. 근데 처음에 이거를 만들 때 그런 의도는 뭐였냐면, FTA가 워낙 나라에서 좀 미는 그런 이게 추세고 하다 보니까 좀 어려워요. 어려운데 업체들은 그냥 뭐 FTA 됐으니까 그쪽으로 수출하면 관세 없겠거니 하고 간단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그걸 좀 실무적으로 좀 전문가들을 좀 양성을 하자, 이렇게 해서 도입이 됐어요. 도입이 됐고, 이제 한 EU나 아니면은 뭐 한 터키, EFTA 같은 유럽 쪽 FTA에서는 인증 수출자라는 제도가 필수적으로 이제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쪽 유럽 쪽은 약간 좀 그렇습니다. 근데 그 인증 수출자를 받으려면 그거를 책임지고 관리해 주는 사람이 그 회사에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런 전담자의 그런 요건이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누구로 할 것이냐, 그렇다고 관세사들을 시킬 것이냐, 관세사들이 회사에 있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 만든 게 이제 원산지 관리사예요. 그래서 근거 법령을 한번 보면요, 이제 FTA 특례법에 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에 보면은 이제 원산지 관리 전담자로 지정 가능. 그러니까 이제 원산지 인증수출자를 취득을 하려면 원산지 관리 전담자가 필수로 있어야 되는데, 관리 전담자 요건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교육을 뭐 몇 점 이상 이수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외부의 관세사들을 계약을 해가지고 그분들 써도 되는데, 관세청에서는 관리사를 좀 두는 거를 좀 장려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하는 일들은 이제 그 업체의 원산지에 대한 FTA 관련된 그런 관리 업무를 원산지 관리사 맡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자율증명 및 사후관리자. 자율증명이라는 거는 원산지 증명서를 어디다 신청해서 발급받는 게 아니고요, 자기들이 그냥 작성을 해요. 그래서 그냥 보내주면은 그게 원산지 증명서의 그런 효력을 가지는 건데, 발급은 쉽지만 나중에 그거에 대한 이거 왜 이렇게 만들었어, 무슨 근거로 했어, 자료 내놔봐라고 했을 때 그 사후 관리까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사람들을 이제 좀 양성을 하기 위한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FTA 업무도 관련 업무들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리 업무들 말고도 어떤 나라로
수출하면은 우리가 시장 개척을 할 수 있겠다. 아니면 어디서 수입을 원자재를 수입하면은 원가를 절감할 수 있겠다.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지시게 돼요. 공부를 하시다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이제 검증해 줄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을 만든 게 원산지 관리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뭐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원산지 관리 전담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고 지금 인증 수출자를 취득한 업체는 많이 있어요.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원산지 관리사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산지 관리사를 취득을 하시면 업체 쪽에서의 그런 수요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그 업무를 잘 아는 사람이 없어요. 관세사들한테 무작정 다 이제 맡기고 뭐 돈을 주고 이제 그런 컨설팅 의뢰를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 업무 자체를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관세사들한테 용역을 주고 관리를 업무를 하는 게 회사 입장에서도 훨씬 효율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원산지 관리사는 이제 기업 내부에 FTA 관련한 그 전문 자격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법적 근거는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한 가지 특이한 거는 원래는 원산지 관리사가 민간 자격이었어요. 민간 자격은 뭐냐면 그냥 어떤 기관이나 단체에서 자격증 하나 만드는 거예요. 만들면 그래, 네 저기 만들었으니 시험 봐라. 하지만 그거에 대한 그 효력이나 아니면은 우대는 확실히 뭐 좀 떨어지죠. 예를 들면은 민간 자격증 중에 뭐가 있냐면 뭐 한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민간 자격 중에 하나거든요. 물론 이제 그거를 따면 얘가 한자를 많이 아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회사 들어갈 때 야, 너 한자를 땄으니 너를 우대해 줘야 되겠다 이런 건 없어요. 사실은 그게 민간 자격증과 공인 자격 국가 공인의 그런 차이인데 이게 좀 수요가 있고 정책적으로 좀 그 나라에서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이 국가 공인으로 올려줬어요. 2000 언제죠? 예, 저기 12년 12월. 네. 2012년 말에 이걸 올려줬는데 국가 공인 자격증이 되면 뭐가 좋아지냐면요. 이제 그 뭔가 그 우대를 해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생겨요. 뭐 예를 들면은 자격 수당을 준다든가 아니면은 인사고과에 반영한다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회사 내부적으로도 뭐 민간 자격증이라도 그렇게 해줄 수는 있겠지만 국가 공인 자격이면 그 저기 자격 그 기본법에 따른 그 국가 공인 자격이 되면 공사나 아니면은 공공 단체 공무원 이런 쪽에서 우대를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생깁니다. 그래서 사기업에만 취직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그런 공공 단체로 나가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많이 우대가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인증술자를 기업체에서 취득할 때 업체별 인증과 품목별 인증이 있어요. 근데 업체별 인증은 워낙 좀 심사가 좀 까다롭고 그 자격 요건도 좀 까다롭기 때문에 특혜가 없지만 품목별 같은 경우에는 아예 원산지 관리사가 있으면 거의 심사를 안 해요. 그냥 품목별 인증 관세청에서 줘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업체들이 원산지 관리사를 채용하거나 직원들이 따게 되면은 이런 혜택들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장려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어디 갈까요? 지금 뭐 기업체 다니고 계신 분들은 뭐 이거를 취득을 하면은 뭐 회사에서 좀 더 잘해준다. 뭐 그런 부분들 인정해준다 이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아직 취업 전이신 분들은 많이 중요하실 거예요. 이걸 따면 내가 취업하는 데 도움이 되나 이런 부분들을 좀 볼게요. 기업체에서의 수요는 많아요. 많고 특히 그 FTA 부서라는 것 자체가 요즘 별도로 신설되고 있는 추세예요. 예전에는 뭐 구매 파트에서 하거나 아니면 그냥 수출 영업 해외 영업하는 데서 이렇게 같이 싸잡아서 뭐 넌 이것도 한번 해봐 이것도 하고 이렇게 많이 했었는데 워낙 일이 어렵다 보니까 전문적인 부서를 신설을 해가지고 대기업에서 통상 전략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저기 구매 부서에 따로 이제 FT 관련 팀을 신설을 해가지고 많이 운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뭐 무역 및 물류예산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다음에 이제 협회 및 공공기관이라고 하면은 이제 FTA 유관 기관이나 그런 단체들인데 이런 데도 많이 지금 원산지 관리사를 뽑아요. 근데 이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서 뽑는 원산지 관리사는 뭐 예, 정규직은 아니고요. 예, 계약직으로 많이 뽑아요. 대신에 이제 단기적으로 그 이런 데서 경험을 쌓으시고 경력을 쌓으시는 것도 나쁘진 않죠.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그 예전에 그 무슨 기업인들 모인 자리에서 이제 애로사항을 한번 물어봤는데 FTA가 어렵다. 그리고 FTA 하는데 정부에서 뭐 돈도 많이 쓴다는데 난 어디서 돈 받는지도 모르겠다라고 어떤 용기 있는 사장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 대책으로 FTA에 대해서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원 단체를 만들어라. 그래서 돈을 몇십억을 써가지고 무역협회에다 그걸 만들어놨어요. FTA 종합지원센터라고. 근데 거기가 이제 서울이 그게 본부인데 삼성동에 있는 무역센터에 있는데 지방에도 많은 수요들이 있기 때문에 전국에 16개인가요? 지방 센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정부 예산으로 관세사 1명, 관세사 한두 명, 원산지 관리사 한두 명을 해서 정부 예산으로 채용을 해서 지금 다 파견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업체들의 그런 애로사항들 상담들을 좀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수요도 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국가 공인 자격이죠. 국가 공인 자격증은 국가 공인이라는 말이 좀 붙었지만서도 아직까지는 민간 자격이에요. 민간 자격이고 국가 자격증이랑 국가 공인 자격증의 차이는 뭐냐면 국가 자격증은 그거에 관련된 법이 있어요. 예, 법이 있고 그 관련 업무에 대해서 이제 개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저거 자격 조건을 주죠. 뭐 예를 들면 관세사는 관세사법이 있고 공인회계사도 공인회계사법이 있고 세무사법이 있고 그런 것들이 국가 자격증이고 제가 보기에는 뭐 짧은 시간 내는 아니더라도 길게 보면 국가 자격증을 승격될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산지 관리사가 됐다고 해서 뭐 원산지 관리사 사무소를 개업할 수는 없겠지만 원산지 관리사 법을 제정을 해서 국가 자격으로 승격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요. 예. 그럼 시험에서 어려워지겠죠. 예, 그다음에 이제 아직 채용 전이신 분들 한번 보시면 좋은 게 전폭적으로 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원산지 관리사를 신규로 채용하면은 뭐 1년에 얼마 주겠다. 대신 이제 제조업 또는 뭐 중소기업 이런 애들한테 주겠다 이건데 문제는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아니 나 중소기업 근무하는데 좀 대리다. 근데 나 이거 따면 그때 나오냐? 안 나와요. 업체 있는 분들이 따면 안 나옵니다. 왜냐면 이거는 그 산업부가 FTA 총괄 그런 부서인데 이 예산은 고용부 예산이에요. 그러니까 채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걸 FTA랑 결부를 시켜가지고 원산지 관리사를 채용하면 중소기업이 신규로 채용하면 뭐 1년에 한 1,000만 원 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직 저 취업 전이신 분들은 잘 보세요. 자, 시험 과목 설명드릴게요. 뭐 2교시 60분 시험 시간 짧죠. 예. 4과목이에요. FTA 협정 및 법령, 품목 분류, 원산지 결정 기준, 수입 통과 실무. 관세법 과목이랑 거의 겹쳐요. 물론 이제 1차 객관식이에요. 1차 객관식 시험이고 사지선다형, 오지선다형도 아니죠. 사지선다형인데 FTA 협정 및 법령은 FTA 특례법이에요. 그다음에 각종 FTA 협정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특례법에서 이제 어느 정도 좀 세부적으로 규정해 놓은 부분들에 대한 법령이고요. 그다음에 품목 분류는 뭐 아시다시피 HS. 원산지 결정 기준은 대부분 이제 원산지를 이 FTA 협정에서 원산지가 뭐다라는 그 기준들이 다 있거든요. 근데 그게 그 학문적으로도 오래 전부터 형성이 되었던 그런 이론적인 부분들이 있고 협정상 개별적으로 규정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따로 있고, 그다음에 수입 통관 실무 이거는 관세법이라고 보시면 되죠. 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원산지 관리사에서 뭐 협정 및 법령이랑 결정 기준에 그 적용되는 얘기지만 범위가 뭐냐면요. 우리나라랑 체결한 뭐 타결된 발효된 FTA가 범위예요.
지금 뭐 발효된 건 9개고 타결된 건 11개거든요. 근데 계속 늘어나겠죠. 결국에 시간을 허비하실수록 범위가 더 늘어나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최대한 빨리 하시는 게 아니 왜냐면 범위가 자꾸 늘어나니까 이게 양이 FTA 하나 체결되면 그 양이 또 어마어마하게 더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점점 범위가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관세법이랑 다르죠. 아니죠. 관세사랑 달라요. 관세사는 범위가 좀 양은 많지만 또 한정되어 있는데 얘는 계속 늘어나니까 예, 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매년 3번 합니다. 원래는 3번씩 안 했어요. 첫 해는 한 번인가 두 번인가 근데 좀 다 소화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저기 조금 횟수를 늘렸고요. 그다음에 합격 기준은 이제 과목별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 거의 똑같죠, 이 기준은.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이게 원산지 민간 자격증일 때는 원산지 정보원에서 실시하는 3일짜리 교육이 있어요. 한 30만 원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들은 사람한테만 시험 자격을 줬어요. 근데 그게 왜 민간 자격이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국가 공인 되면서 이제 시험 보는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아, 내가 이걸 들어야지만 시험 볼 수 있다는 게 요즘 같은 세상에 말이 되냐. 너희들의 그런 약간 특혜나 그런 것들이 아니냐 해서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뭐 규제 완화 때문에 뭐 한참 난리였잖아요. 세월호 이전에. 그때 예, 그 규제로 이게 접수가 됐어요. 나는 시험을 보고 싶은데 그 교육을 꼭 들어야만 시험을 본다는 게 부당하다. 그래서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무나 시험 보시면 돼요. 신청 접수만 하시면 시험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가장 최근 시험이 10회예요. 10회. 지금까지 10회를 실시를 했는데 합격자 분석 이거는 예. 보시면 총 198명 붙었어요. 198명 붙은 거면은 많이 나온 거가 절대 아니죠. 합격률이 25%예요. 4분의 3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응시 인원 대비 합격률은 예,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죠. 예. 그러니까 딱 합격률이 한 20%에서 한 30% 정도로 유지되는 게 사실은 좋아요. 그래야지 따야만 나름 차별화도 되고 뭐 한 50% 붙으면 뭐 예. 자격증 가치가 떨어지겠죠. 하여간 뭐 198명 붙고 595명 떨어졌대요. 과목별 보시면 딱 이게 아까 설명드린 네 과목인데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풍국 분류가 제일 어려워요. 워낙 범위도 넓고 아무리 객관식이긴 하지만 이걸 공부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어떤 시험이든 꽈락 과목이란 게 있어요. 변별력을 주는 거죠. 다른 거는 알지만 너 이것도 공부 열심히 했어? 라고 거의 전략적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품목분류가 전통적으로 제일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FTA 협정 및 법령은 범위가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넓지 않기 때문에 뭐 대체적으로 많이 받고 그다음에 원산지 결정 기준이랑 그 관세법은 거의 예, 한 반 정도 맞으시는 것 같아요. 네, 불합격자 분석까지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뭐 해놨습니다. 595명 중에 불합격 사유가 보시면 평균 미달 25%. 얘네들은 진짜 떨어진 거죠. 얘네들 공부를 진짜 안 한 거예요. 정말 불합격 사유에 합당하지만 꽈락이 75%는 좀 억울하죠. 뭐 아까 품목분류에서 많이 꽈락을 하셨을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조금 더 하시면 예,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요즘 충분히 있다. 꽈락은 이제 40점 미만 과목이 하나 있으면 평균이 60점이 넘어도 합격을 안 시키는 그런 예, 제도라고 보시면 되고, 네. 평균 미달은 이제 148명. 네. 자, 총 10회를 했고요. 보시면 이제 응시자가 있고 뭐 합격자, 불합격자 이렇게 있어요. 1회 때 284명 임응시를 했는데 150명이 붙었어요. 이게 합격률이 50% 넘어가는 시험은 잘못된 시험이죠. 예. 이때 욕을 굉장히 많이 먹었어요. 그 다음부터 2회 때가 피해자들. 예, 여기 2회 때 383명들은 피해자들이에요. 제도권 피해자들. 1회가 쉬워서 욕을 먹었기 때문에 여기 엄청 어려웠겠죠. 그래서 23.8%로 떨어집니다. 물론 그 다음부터 이제 그 합격률이 다 20%대로 이제 좀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25%에서 30% 정도로 합격률 아마 맞출 거예요. 그래서 점차 수험 인원들이 이제
뭐 딱히 비례해서 늘어나진 않지만 그거는 시험이 1년에 3번으로 늘어나는 거를 감안하면 계속적으로 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하죠. 네. 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이거는 뭐 비단 원산지 관리사뿐만이 아니고 모든 자격증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을 준비하는 목표가 합격이시잖아요. 뭐 내가 시험 공부하면서 여기서 공부 좀 해보겠다가 아니라 합격이거든요. 합격하겠다는 각오를 딱 가지고 이건 길게 하시면 안 돼요. 모든 자격증은 길게 하시면 학원만 돈을 많이 벌죠. 네. 이런 학원에서 이런 얘기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근데 필히 합격하겠다는 각오로 딱 한 방에 가셔야 돼요. 뭐 목표는 합격이고 뭐 단계별 목표 뭐 스케줄 이거는 제가 적어놓긴 했지만 개인적으로 알아서 하세요. 스케줄 뭐 목표랑 스케줄은 다 개인 시간표 짜가지고 개인의 그런 성향에 맞게 하시면 되고요. 결국에는 이제 한 방에 붙겠다라는 각오로 간다는 게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거 뭐 이렇게 나눠놨어? 자, 자격증 전망은 뭐 말씀드렸지만 좋아요, 좋고 근데 그 어떤 자격증이든 이것 따면 내가 뭐가 좋을까라는 고민들 많이 하시는데 결국에는 어느 정도 관심이 있고 관련이 있으니까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꼭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죠. 야, 그거 안 좋아. 그거 해봐야 별로 좋지 않대라고 얘기하죠. 전망은 합격하시고 나서 생각하셔도 충분합니다. 전망 좋아요. 모든 시험은 한 40% 정도의 이해와 60% 정도의 암기로 공략이 가능해요. 이 말은 뭐냐면 암기가 더 많죠. 왜냐하면 어쩔 수가 없는 게 시험이잖아요. 시험이기 때문에 이제 암기는 이제 스스로 하셔야 되지만 학원에서는 이해를 도와주죠. 그럼 암기는 전혀 안 도와주냐? 아니죠. 한 10% 정도 도와주죠. 그래서 수업을 들으시면 50% 정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물론 이제 뭐 암기 공식을 막 해가지고 앞 글자 막 따서 뭐 이상한 말 만들고 그런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안 하는데 어찌됐건 40% 이해가 완벽하게 되면 암기도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출제 유형을 파악하고 복습은 필수. 출제 유형은 뭐 강사들이 파악을 해줄 거고요. 그다음에 문제풀이를 들으시면 나오는 데서 나와요. 말만 바꿔서 나오는데 자연스럽게 파악이 될 거고요. 복습은 필수.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잖아요. 모든 공부의 기본은 예습과 복습. 하지만 우리가 예습은 하지 않죠. 근데 복습은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수업을 들은 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결석하지 않는 거고 두 번째는 복습이에요. 그날 들은 것들을 수업 시간 이해됐고 잘 들은 것 같지만 며칠 지나면 까먹어요. 예습을 하면 더 효과가 좋지만 저는 바쁘니까요. 복습만 해주세요. 자, 이거는 이제 제가 뭐 써놓긴 했지만 1년에 한 번 있는 시험에 적용되는 얘기고요. 3번이나 있으니까요. 뭐 그러면 이제 3수까지는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1회에 합격하는 거를 좀 장려를 드리고 싶어요. 사람이 이제 지치기 때문에 뭐 계속 떨어지고 그러면 그래서 한 방에 붙겠다는 각오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아직 준비가 좀 덜 됐지만 뭐 한두 달 한번 공부해보고 이 시험이 어떤 건지 내가 한번 경험해 보겠다라는 생각으로 하신다면 뭐 운 좋게 붙을 수도 있고요. 뭐 그런 생각이면 모를까 뭐 예상부터 한 두 번 정도 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자, 강사진 소개 드릴게요. 교수라고 하니까 좀 낯간지럽긴 하네요. 자, 수출통화신무 관세법이죠. 유명하신 분이세요. 제가령 원사님. 지금 관세법도 강의하고 계시고 1, 2차 다 하시고 FTA 협정 및 법령 권정원 원사님. 다들 이 관세법인 대표시죠. 다들. 대표니까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그 밑에 월급 받는 관세들은 강의를 못해요. 바빠서. 사장들이 가만두겠어요. 야근도 시키고. 그렇습니다. 이거 계속 촬영되는 거죠. 자, 결정 기준이 저예요. 어떻게 뭐 민망하네요. 저 21기고요. 21기면
2004년도죠. 제가 관세사를 한 지가 이제 10년이 됐는데, 하여간 그렇습니다. 뭐 대한쌍공회사에 근무를 하고 있고, 이제 품목분류 이제 조초영 원사님도 유명하신 분이죠. 관세사 강의를 하고 계시는데 관세사 과목이랑 다 겹쳐요. 겹치기 때문에 강사진을 꾸리는데 큰 문제가 없었는데 유일하게 원산지 결정 기준만 강사가 없는 거예요. 관세사 학원에. 그래서 제가 이제 아는 분을 통해서 제가 섭외가 됐는데 하여간 그렇습니다. 자, 뭐 예, 오늘 설명의 가장 큰 목적이지만 8월에 시험이 있어요. 8월에 시험이 있는데 이제 7월, 8월을 두 달을 투자를 해서 여름 휴가는 반납을 하셔야 되겠죠. 두 달 투자해서 8월에 한번 합격을 해보자라는 분들,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동안 해오셨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서 단기로 한번 합격생들을 좀 그 만들어 보자라는 취지로 개강이 돼요. 7월 7일 개강인가요? 이런 강의 예, 주 1회씩 해서 5번 해요. 그러면은 월화 수목 4일 개강 수업이 있으니까 금요일은 좀 쉬시고 그렇게 5번씩 해서 5주를 이론 강의하고 2주를 문제풀이를 하고 해서 이제 진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뭐 단기간에 정리하려는 그런 목표를 세우고 제가 과목 그런 그 교육 과정들을 이제 좀 짰어요. 고용보험 환급 과정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그 업무나 취업에 관련된 그런 공부나 자격증들은 어느 정도 나라에서 지원을 해줘요. 근데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는 그 요건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어차피 좀 행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학원에서 그거를 신청을 해서 그 고용노동부에 심사를 받아요. 그래서 그거는 직접 하신 그리고 저희 원장님이 설명을 자세히 해주실 거예요. 듣기로는 그 환급률이 뭐냐면 이제 그 100원이라는 그 돈을 냈는데 그 중에 몇 퍼센트를 지원을 해주냐 그게 환급률이거든요. 환급률은 업무상 관련도 그다음에 취업에 그런 도움이 되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결정이 되는데 대부분 한 50에서 60% 나오는데 약간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물어보니까 80% 정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적용이 되시는 분들은 설명을 들으시고 신청을 하시면 예, 정부 예산으로 학원 공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좋은 세상이죠. 네. 네, 학원 접수 안내는 제가 안 할게요. 저는 학원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원산지 관리사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드렸는데 뭐 제가 가기 전에 예, 질의응답을 좀 해서 궁금하신 부분들에 좀 답변을 드릴게요.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주저 말고 예, 사람도 얼마 없으니까 네, 물어봐 주세요. 뭐 질문 있으세요? 네. 네. 뭐 제가 뭐 학원 입장이 아니고 그냥 중립적으로 말씀을 드려도 학원 수업은 들으시면 도움이 돼요. 어차피 그거는 저희가 그 유료로 돈을 받고 그런 교육의 그런 지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도움이 안 된다면 여기 학원 예, 문 닫겠죠. 근데 도움이 되고 중요한 거는 개인적인 노력이 좀 따라줘야 돼요. 예, 월화수목을 수업을 들으시면 뭐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저녁 회식도 해야 되고 뭐 가정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쉽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또 맘만 먹으시면 예, 짧으니까 뭐 한 1년 하는 것도 아니고 2달이니까 독한 마음 먹으시면은 예,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2달 들으시고 시험 보시고 만약에 합격이 안 됐다 하더라도 많은 도움이 될 거는 확실합니다. 예, 전반적인 걸 이제 훑어서 정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되겠다라는 감이 오실 거예요. 네. 어디서 하셨어요? 원산정보원에서. 예. 거기 예. 네. 완전 다르죠. 3일 만에 무슨 강의를 4과목을 다 하나요?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기존의 그 응시 자격을 주기 위한 시험 그 교육으로 3일짜리를 만들어 놨던 건데 뭐 지금도 하고는 있어요. 그게 없어졌지만 많이 줄었겠죠. 시험 보려고 그 강의를 꼭 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안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요건이 없어지고 나서 지금 여기 학원이랑 그 국제원산지정보원이랑 무슨 MOU를 지금 체결을 해서 뭐 상호간에 뭐 이제 그 응시 자격을 주는 그 강의가 아니라
합격을 위한 그런 강의를 좀 서로 해보겠다라는 그런 일이 뭐 진행되고 있는 모양이에요. 저는 뭐 정확히 모르겠지만 뭐 설명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 강의는 3일로 짧죠. 뭐 여기서 하는 강의는 그렇진 않습니다. 이건 합격을 위한 강의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다른 분 없어요? 항상 그렇지만 전공자들이 유리한 부분이 있어요. 뭐 어떤 시험에도 있지만 원산지 관리사의 전공자가 누굴까요? 없어요. 관세법을 전공한 사람 있나요? 다뭐 이제 세법이나 뭐 이제 그런 그 회계사 아니 뭐 경영 경제 계열은 맞겠지만 과가 전공이 뭐예요? 어문 계열. 어문 계열 분들이 되게 회사 들어가서 힘드신 게 대부분 영어도 잘하시고 그래서 이제 뭐 어문 계열 나와서 뭐 경영 복수 전공하셔가지고 무역회사 들어가서 해외 영업으로 배치가 돼가지고 FT 업무를 많이 하세요. 다들 막 사표 내고 막 그러죠. 어찌됐건 부전공자라고 해가지고 시험에 좀 불이익이 있느냐 좀 유리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은 없어요.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고 다들 이제 좀 생소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다른 분이요? 네. 질문 없으시면 제가 이제 취업에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따고자 한다면 취득하고자 한다면 빨리 하세요. 그래야 좋습니다. 그리고 범위가 늘어나고 나중에 더 점점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최초에 민간 자격으로 시험 보신 분들은 1회가 아주 수혜자죠. 시험도 쉬웠고 민간 자격이라 이렇게 봤는데 나중에 국가 공인 자격이 돼가지고 그 사람들은 시험을 한 번 더 봤어요. 왜냐면 민간 자격에서 국가 공인 자격으로 전환을 해주기 위해서 그냥은 못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자격증을 땄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인 자격 됐으니까 공인 자격으로 전환해주는 시험을 한번 봤어요. 근데 그 시험은 되게 쉬웠대요. 그냥 거의 다 붙여줬던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도 아나요? 국가 공인일 때 시험 봐서 국가로 승격되면 쉬운 시험으로 또 취득하실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질문 없어요? 네, 그럼 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7월 7일 날 이제 개강을 하는데 저는 첫 수업이 7월 9일이에요. 7월 9일 날 제 수업에서 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제 또 얼굴도 있고 해서 저는 가볼게요. 다음에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